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이번에는 수석 최고위원이 되셔서 스튜디오로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야, 네. 아유 최고위원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제가 그 전당대회 봤는데요. 네. 진짜 연설 탁월하게 잘하시더구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제일 잘하시더라. 예, 훌륭하시더라. 예. 그날 그 실은 투표가 제가 연설 끝나는 시점에 투표가 다 끝나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득표를 위한 연설이라기보다 준비할 때 네. 현장에 오신 당원들에게 이렇게 서비스한다라고 네.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유쾌하고 그리고 열정적이셔서 그거 네. 보고 있어도 텔레비전 보는 거 그런 느낌이었다. 앞으로 막중하십니다. 네, 역할이 막중하셔서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수석 최고로서 조국혁신당 비전 또 이제 연구하셔야 되고 할 텐데요. 그렇죠.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저희 조국혁신당이 집권 야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권 야당. 예. 그렇죠. 집권에 상당히. 그럼요. 공동선대위에 그렇습니다. 들어갔고 저도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승원 의원 등과 함께 같이 역할을 했고요.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민주개혁정부 5기 네. 문재인, 노무현, 그다음에 DJ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DJ부터 시작해서 민주정부 5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고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게 하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국혁신당이 아직은 창당한 지 1년 남짓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거대 두 당에 비하면 조직이라든지 정당의 체계를 갖추는 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당으로서의 체계와 꼴을 제대로 갖추는 것, 요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닥쳐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좀 전에 김광민 변호사 코너에서 박재혁 수원지검장 사표 아직 수리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사실과 달라서 바로 잡겠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에 대한 사표는 이미 기수리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너무 여쭤볼 게 많은데요. 다 떠나서 굉장히 많은 김건희 씨를 둘러싼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안방 씨. 네, 김안방 씨. 오늘부터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부터 김안방 씨에 대해서 별명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요. V제로가 아니라 김안방 씨였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별명이 가장 많은 야구 선수가 김태균. 그래서 별명이 하도 많아가지고 별명이 김별명이었어요. 김별명. 그래서 이 김안방 씨도 V제로, 김안방 등등등 무슨 악기 이름도 있고 등등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김별명 되겠다 이 양반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에 김건희 씨가 김안방으로 안방마님 이렇게 여사님 V제로도 아닌 김안방 이렇게 이제 연락처 저장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현직 대통령 부인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 운명 공동체 아니냐. 정치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범죄 운명 공동체. 범죄 운명 특검은 공동체. 정치 운명 공동체, 정치 공동체로 보고 있다라는 보도에 노컷뉴스 단독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친밀하면 이렇게 김안방 씨로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둘러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었겠죠. 그 남편 이름을 왼수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박성재는 안방마님이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보면 문자 보내고 텔레그램 했다는 거잖아요. 텔레그램 통화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연애하듯 1시간 넘게 전화하고 하루에 4번 전화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랑 말하자면 당시 검찰총장처럼 김안방 씨와 윤석열 씨가 둘 다 검찰총장처럼 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야 거꾸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 대장 같은
법무부 대장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국정농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권한 없는 사람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찌라시, 예, 네. 그 정보지를 공유했는데 김안방 씨가 새벽 4시에 박성재 장관한테 보내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아침 8시에 똑같은 그 정보지를 또 보내요. 어쩌라는 거예요. 답이 박성재. 없으니까 그때 예. 이제 새벽 즉답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새벽 4시에 보냈는데. 취침 중이셨겠죠. 예, 취침 중이셨겠지 예. 그 시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닥달을 너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야. 밤새 안 자고. 이거 왜 답변 안 하는 거야? 네가 보내봐. 이게 너무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누구지 정진석 비서실장한테인가 뭐 시켰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명태균 얘기 입건 할 때도 빨리빨리 해봐. 그다음에 그 그림이 너무 딱 그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치. 나가 빨리 나가. 맞아요. 이게 발리에서 그냥 너무 안방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눈에 훤히 보여서 범죄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 떠나서 검찰 상황 분석, 그 다음에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이 정보지 형태가 그 소위 얘기하는 기자들이 보내는 밭글 형태의 그런 수준이 아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밭글 그 소위 찌라시라고 흔히 얘기하는 여의도나 뭐 이런 데저런 왔다 갔다 하는 확인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이야기들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보고를 별도로 받고 있었다라는 그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 돌아가는 정황을 김건희 씨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그 텔레그램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사실은 김건희 관련된 디올백 사건이 싹 정리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인사도 확 나버리고 인사도 되고 사건이 정리되고 하는 과정들 그쪽에서 이제 그 7초간 침묵인가 7초 7초간 침묵.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7초간 침묵 사건. 이런 것들이 실은 V0, V1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이에 그 주고받은 텔레그램 이후에 다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보고를 별도로 받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은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내 사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뭐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 심지어 이재명은 구속 못하면서 왜 김건희는 조사하는 거야 이렇게 격분을 했다는 건데요. JTBC 단독 보도입니다. 그 이거를 보면 이 두 가지가 저는 보이던데 하나는 불안감이고요. 불안감. 본인 나 감옥 가나요? 그래 맞아요. 그 있었잖아요. 전 봤다는 거잖아요. 무속인들한테 물어봤다잖아요. 나 감옥 가나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진짜 나 이러다 감옥 갈 수 있겠다. 이러다 감옥 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불안감과 함께 자격지심도 있어요. 보니까 왜 김혜경, 김정숙 두 사람은 왜 수사 안 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자격지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있었고 근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럼 내란을 했냐.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인 아담 셰보르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스레스홀드 이론이라고 문턱 이론이라는 걸 합니다. 문턱 이론을 가지고 한국의 그 5.16 군사 쿠데타를 분석을 하는데 뭐냐하면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푸시 팩터와 풀 팩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 팩터는 뒤에서 미는 요인, 풀 팩터는 앞에서 당기는 유인인 거죠. 당시 박정희는 그 사실은 그 이 군에서 진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군 생활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어요. 진급 문제 때문에 아웃될 판이었거든요. 이게 푸시 팩터예요. 뒤에서 미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풀 팩터, 땡기는 요인, 유혹은 뭐냐면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면 그 김건희,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은 본인의 그러니까 김건희의
이 그 법적 처벌 가능성이 네. 높아지고 있다. 이걸 무마해야 된다라는 뒤에서 미는 요인이 얘기해요. 푸시팩터. 네네. 내란으로 나아가는. 예. 그다음에 풀팩터는 야 이거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이 대통령으로서의 권력. 어디 가면은 막 접견실에서 그 선물 까볼 수 있고 막 네. 그다음에 그 세관도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서울공항에서 쓱 그 명품백 들고 들어오고 네. 이 목걸이 막 받고 갖고. 줄 서고 네. 이랬던 것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거다. 어느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푸시팩터는 셰보르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푸시팩터는 처벌 가능성이고 예. 두 번째 유혹적인 거는 내가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다라고 네. 하는 유인 요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가 한편으로는 내가 사실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내가 이거 다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렇죠. 밤새 잠을 못 자요. 문자 보내고 뭐 그 저 정보지 유통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아파 이 사람은 맨날 막 그러잖아요. 네. 예. 나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신 거지. 예. 그리고 한편으로 나 진짜 이렇게 하다가 나 정말 감옥 갈 것 같은데. 그런 그러니까 이런 양가적 감정이 자기 안에서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존재했다. 네. 이제 어느 심리 분석가 모셔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김건희 씨의 진짜 뭐 속마음은 뭔지 지금 어떤 생각일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 인사와 수사에 김건희 씨가 자기 직접 문제 개입했죠. 직접 다 개입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 문제 가지고. 심지어 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 김건희를 소환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이제 그 당시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걸 추진하고 있을 때 윤석열이 안가로 삼청동 안가로 불러서 갔어요. 그리고 갔다가 온 다음에 정리가 되죠. 안 가는 쪽으로. 예. 예. 그 출장 조사하는 예. 정리하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나선 거예요. 자기 부인 문제 해결하느라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적으로 국가 권력을 그거를 이제 그걸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안가로 왜 불렀냐? 거기는 출입 기록이 안 남으니까. 예. 예. 원래 대통령실에서 만나면 출입 기록이 다 남으니까 네. 관저도 그렇고 출입 기록 다 남거든요. 근데 네. 안가는 출입 기록이 안 남으니까 출입 기록 안 난 데서 몰래 만난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구질구질합니까? 비겁하고 구질구질하고 예. 사람 국민을 다 속이려고 했던 건데 그럼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은 침몰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로 기소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이제 문제는 그 내란 특검이 12월 14일 끝나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12월 27일인가 28일 날 김건희 특검이 28일 날 끝납니다. 28일 날 예. 끝나요. 그리고 오늘 최혜병 특검이 끝납니다. 27일 날 끝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기소하고 쭉 정리가 될 텐데 이게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후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한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법상으로는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미진한 사건들. 근데 지금 아직 뭐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네. 미진한 수사들이 좀 있거든요. 내란 특검 많습니다.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미진한 수사들이 쭉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그다음에 공천 개입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그다음에 기획 봐주기 기획, 이창수 그렇죠. 중앙지검장 수사 봐주기 봐주기 의혹,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예. 등 명태균 관련 건이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중간에 떠 그렇습니다. 있어요. 주가 조작도 양평고속도로권, 그렇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예. 수사는 됐지만 이게 12월 28일까지 이게 끝낼 수 있을까? 예. 기소할 수 있을까? 예. 이래서 근데 특검법상으로는 어쨌든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국수본으로 네, 넘어가게 네. 돼 있는데 예. 걱정은 뭐냐면 저는 조국혁 신당은 수사 기소 분리를 꾸준히 주장해 왔고 원칙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네. 국수본의 수사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일차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다만 그 검찰이 예. 예를 들면 이창수 중앙지검장 수사 봐주기 의혹 이런 건에 대해서 영장 제대로 내줄까? 저도 그게 제일 영장 포인트. 제대로 내줄까? 지금의 검찰이 예. 이 수사에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 영장 특히 영장 부분 예. 그 국수본에서 신청하면 예. 계속 반려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검찰 단계에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했어. 그럼 공소유지는 현행 검찰이 현 검찰이 해야 하는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신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공수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근데 일단 국수본으로 가니까 공수처에 신청을 할 수는 있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신청을 공수처로.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예. 그 김건희는 공수처 그러네. 예, 수사 일반인. 대상인가 일반인이잖아.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라서. 예. 그냥 안방에 계신 분이라서. 김한방 씨. 그런 분이라서. 예. 그러면 이걸 놓고 그러면은 제 2기 특검을 출범을 할 수 있을 거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그 특검 이번 특검 결과를 12월 28일까지 또 12월 14일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2기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은 수사가 굉장히 많다면 당연히 2기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만약 그때까지 정말 많은 부분들을 특검이 제대로 해놨다. 그래서 미진한 수사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상설 특검으로 가는 이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정돈해 가야 됩니다. 전 오늘 아침에 조국혁신당이 그 좀 회의를 하다가 긴급하게 회의를 했던 게 3특검의 지금까지의 수사 성과와 과제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게 미진한 수사를 좀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지금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내란의 복판에서 우리는 그 사실 저는 그 이쯤 되면 재판도 1심 결론도 나오고 그죠 의원님. 그리고 우리가 뭐 약간 12월 3일 날 그 큰 틀에서의 국제 심포지엄도 열고 뭐 다음 주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한다고 하긴 하던데. 다음 주가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유종의 미를 연말에 장식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그래도 새 출발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직위원 참 지금 동시에 진행해야 될 그렇습니다. 일들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많다.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냥 따박따박 그냥 대충대충 안 되고 따박따박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막스 베버가 이 정치라는 게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송곳으로 널판지를 뚫는 집념과 집요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보면. 근데 이게 단박에 한꺼번에 이게 정치라는 사업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확 판이 크게 한 번 판이 뒤집어졌지만 이 뒤집어진 판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그 민주주의 참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워요. 우리가 끝내 기어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야죠. 따박따박 지치지 말고 가야 되고 그래서 국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또 국회가 중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지금 이 캐캐묵은 이 묵은 살림 설거지를 따박따박 똑바로 하려면 결국 국회가 입법으로 해서 상설 특검을 하든가 아니면은 2차 특검을 다시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수본에서 하면은 이 공소유지 문제가 기소를 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기소와 공소유지도 그런데 일단 수사 자체가 방해받지 않을까 하는 게 제일 큰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하려면 어쨌든 검찰을 통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주고 법원에서 막 기각해버리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를 저도 하고 왔지만 근데 퀘스천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아니 180석에 왜 이번에 판사가 누구야? 이번에 영장 판사 누구야? 라는 걸 먼저 묻잖아. 그렇죠. 야, 주말에 접수해. 주말에 막 당직 주말에 당직 판사한테 가게. 아니 이게 진짜 사법부의 신뢰가 스스로 지금 맞습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주기현 두 사람이 있는 한 이건 신뢰하기 어렵죠. 수완 브러더스 3인방 이거 굉장히 근데 제가 보기에 3인방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남세진 판사도 그렇고 똑같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하여간 이게 그 결국에는 그 정치가 똑바로 좀 입법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우리는 엄동설안에 이렇게 길바닥에 나오게 되는데 국민들이 또 다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2월 3일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12월 3일 날이 이제 내란 1주년. 그날 영화 구도라는데. 근데 이제 저녁 7시부터 시민행진 응원봉 시민행진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야 추경호 영장 기각 12월 3일 전에는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근데 원래 12월 3일이라고 했는데 그날 안 될 것 같죠, 의원님. 뭐 어쩔지 보겠어요.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어간에 이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면서 이게 그 소위 그 위헌 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내란몰이 아니냐
맞습니다. 잘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서 추경호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했던 그게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엄 그 해제 표결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부분이 추경호 의원이 처벌을 받고 네. 영장이 나오고 하면 그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영장과 또 영장이 만에 하나 기각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박성재 장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경호 영장 나오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걱정하는 거죠. 분들이 많아요. 걱정을 해. 예. 판사가 누구냐. 이 그러니까. 걱정을 먼저 하고 예. 있으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그 지금.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요? 속보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초선들이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 안 하면 20여 명 집단 행동하겠다라는 집단 행동이 탈당을 하면 내가 그 얘기를 좀 믿어주겠어. 집단 행동이 뭐냐면 우리라도 사과하겠다예요. 그게 무슨 집단 행동이야? 집단적으로 우리라도 사과하겠다 정도예요.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는 일은요. 네. 그 제가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네. 또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쓴 네. 지블렛하고 레비츠키 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들 네. 썼던 데서 보면 민주적 정당이 그 지켜야 될 3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거. 네. 두 번째 정권의 유지와 연장을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지 말 거. 예. 세 번째 극단주의자와 손잡지 말 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선거 부정론자들과 손잡았죠. 그다음에 노골적으로 폭력을 동원했던 윤어게인 세력과 손잡았죠. 네. 쿠데타 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사 반란 세력.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광훈과 손잡고 같이 가자며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예. 선거에 뭐 사기꾼표, 도둑놈표, 그런 게 일반인표 어딨냐. 따로 있습니까?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황당한 겁니다. 예. 민주정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극우 세력을 다 결집시켜서 예. 가겠다는. 그러면 그 레비츠키 교수나 지블렛 교수가 얘기했던 민주정당의 세 가지 원칙을 정면으로 다 위반하고 있어요. 민주정당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길로 가고 있어. 네. 근데 그 당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부하 수행자들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격입니다, 의원님. 그 최소한의 뭐 집단 행동이 저는 그래도 이 염동설안에 단식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우리는 사과하겠다면 그 기자회견 소통관에서 그냥 20명 제가 알기로는 서가지고 그래요. 기자회견 그다음에 뭐 친한계 몇몇 분들이 뭐 그 비행기가 내려앉았던 그 헬리콥터 앉았던 거기에다가 운동장에다가 백합꽃을 놓고 사죄하겠다. 몰라요? 백합꽃을 왜 백합이 속죄와 백합을? 사죄의 뜻이래요. 뜻이라요? 네, 그래서 백합꽃을 놓고 묵념하고 사죄하겠다. 뭐 이런 이제 거기다가 왜 꽃을 놓고 사죄? 거기다 왜 꽃을 놓고 사죄하죠? 제가 보기에는 꽃을 놓고 사죄하려면 최소한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죠. 사죄해야 되고 예. 로텐도르에 와서 그날 예. 해제 표결을 위해서 들어가서 예. 와 나 이제 죽나보다 나 이제 잡혀가나보다라고 담 넘어 들어와서 해제 표결했던 그 국회의원들한테 사죄해야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민주당, 예. 조국혁신당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172명 플러스 국힘 18명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죄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 내란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그럼요.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45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45년 전 비상계엄보다 더 심각하게 국격을 훼손시킨 사건이라고 특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께 깊이 있게 사죄를 하는데 무슨 그 운동장에다 백합꽃을 놓고 사죄를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그것도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내리는 사죄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이 아니라 발을 봐야 된다고. 어디로 가고 어떤 행동을 하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사죄? 그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뭐 말로라도 사죄를 하겠다 그럼 집단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결단을 하셔야죠. 저는 내란 정당을 스스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뭐 이재명을 뭐 심판할 거다, 무슨 뭐 탄핵돼야 된다,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어떻게 할 건데? 자기들이 그 최소 탈당을 해라. 그 초선 의원들 최소 탈당을 해라. 최소 탈당을 해서 선을 그어야지 극단주의자들과. 윤 어게인 극단주의자들과 결별하겠다는 확실한 그 정치적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예. 말로 하는 거 뭐. 말로 뭐 그동안 또 뭐 그런 정도는 많이 했으니까 그거 당 아무런 내에서 의미가 없다. 뭘 싸웠어요? 그냥 12월 3일 되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년간의 성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나 12월 4일 되니까 데일리 멘트에 가깝다. 네. 한 위클리 멘트 정도 되겠네. 네. 다음 주 한 주간 반성한다고 할 거야 분명히.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총선인데, 저기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수도권 그렇죠. 예. 박형준 그렇죠. 부산시장. 부산시장이 제일 먼저 사과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했잖아. 왜? 지금 부울경이 심상치 않거든. 심상치 않으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결국에는 내심에는 윤 어게인 생각이 있지만 선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표변이라도 해야 된다. 부울경이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이다. 때라도 밀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근데 쇄신을 하라니까 쇄신만 하는 때라도 밀어야 된다. 때라도 밀자. 그 쇄신이 정도예요. 아니라 세신, 네. 세신을 그 하고 정도예요, 있다. 그 정도. 예, 알고. 그 방금 전에 조국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검찰이 윤석열 내란수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네. 한덕수 전 총리 구형을 기초로 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예상해 본다면서 김용현 30에서 35년, 이상민 25에서 30, 박성재 20에서 25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판사의 심경으로 돌아가셔서 구형? 하여튼 우리 검사의 심경으로 돌아가서 구형을 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그 15년 구형한 걸 놓고 봤을 때 그 정도 구형하지 않겠냐라고 그 예측을 하신 거예요. 예측. 그냥 예상. 그 15년 구형하는 논리를 쫙 분석을 해보고 네. 아다시피 조국 교수랜다. 조국 대표님이 예. 우리나라 형법에서 그렇습니다.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예. 논문 인용률이 가장 높은 형법 교수예요. 그렇습니다. 교수 출신이에요. 자, 예측을 한 건데 이거 예. 그 사실은 한덕수 15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네. 이석기 그러니까요. 내란 음모, 내란 선동으로 20년 구형해서 9년 네. 살았어요. 그 다음에 보우소나로 내란 음모거든요. 부정선거다라고 네. 하면서 내란을 음모했고 실패했어요. 근데 27년형 받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과경하죠. 예. 너무 약해. 그리고 45년 전하고 그 구형량이 같으면 좀 이거는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석기랑 비교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석기는 국회의원 그냥 300명 중에 한 사람이고 내란 예. 음모하고 내란 선동 예. 기소됐는데 실제 인정된 건 내란 선동 혼자서 막 선동한 거야. 근데 네. 여기는 내란을 실제로 했잖아. 네. 그 다음에 예. 나는 한덕수가 정말 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뭐냐하면 이 사람은 네. 당일날 그 내란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며칠 뒤에 한동훈이랑 둘이 서서 공동정권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후보 바꿔치기 할 때 본인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냐하면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하지 못하고 탄핵되고 정권을 뺏기면 나도 처벌받는다라는 걸 아는 범죄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입만 벌리면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본인이 헌법과 법률을 가장 정면에서 위반했으면서 정말 그러니까 기름장어 법꾸라지. CCTV를 확인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된다 이런. 뭐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뭔 소리야? 자, 답답합니다. 10시 1분인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답답할 때 그리운 사람 하나 있습니다. 네, 노회찬. 노회찬 전 대표와 관련해서 저희들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요. 노회찬의 집 벽돌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네. 가져오셨어요. 네네. 노회찬 재단이 공덕동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오피스텔에 있었어요. 네. 그 뭐 교통도 편하고 좀 아늑하고 좋기는 했는데 네. 실은 더 노동자 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그 전세 재계약하는 것도 보통 일이 힘들어. 아니고 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창신동 거기는 지금도 봉제공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예. 거기 창신동.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 그대로요. 창신동 봉제공장 많이 있는 거기에서 한 뭐 옛날 구옥을 하나 사서 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 내가 처음부터 이거 리모델링하면 돈이 계속 더 들 텐데 아니나 다를까 예. 10억이 더 든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야.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후원의 밤 1일 로프 옛날에 많이 했던 추억의 1일 오프. 추억의 1일 로프 그것도 추억의 예. 을지로 태성골뱅이 그러니까 예. 이번 주 그 토요일 날 내일입니다. 하는데요. 내일인데요. 내일 전화- 오후 3시부터 하고요. 조국 대표는 한 5시경에 저랑 같이 갈 거고. 5시경 취재 편의점도 5시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시구나. 예. 미어 터지겠네. 그러게. 보니까. 예. 조봉암 기념사업회에서도 그때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구나. 예. 와 조봉암과 노회찬과 예. 조국이 같이 만나는 자리구나. 예. 취재 라는 생각을 편의점이 합니다. 이제
저 기록했다가 보도하겠습니다. 예. 많이 네.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 취재 편의점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그립거나 반갑거나 또 좋은 분들 만나고 싶다 하시면 내일 오후 3시 을지로 태성골뱅이에서 만납시다. 예. 자,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